나온 여론조사죠? 예, MBS 여론조사. 근데 오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주목해 볼 만한 건 탄핵에 대한 거는 인용해서 파면해야 된다 55, 기각해서 복귀해야 된다 40, 39. 그다음에 오늘 제일 핵심은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 이게 신뢰하지 않는다가 지난주에 40%였는데 이번 주에서는 45%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구도 인식이 정권 교체가 47, 정권 재창출이 42,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36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트렌드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고 탄핵되면 안 된다고 여론이 지난 몇 달간은 이렇게 표로 쭉 보여준 겁니다. 1월 초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가 보면 62에서 55로 쭉 떨어졌죠. 한 7 정도 떨어졌죠. 두 달 새. 그리고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가 33에서 39, 한 6, 7 정도가 올라갔죠. 합쳐보면 한 14에서 15 정도가 이게 좁혀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서 더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 이 정도 숫자입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탄핵 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보시면 지난주보다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됐고 대통령이 지금 나와서 지금 오늘이 6일째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여론조사는 물론 이번 주 초에 이루어진 겁니다만 신뢰한다가 한 3 줄었고 신뢰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가 5가 늘어서 지금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아주 위험한 수준까지 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봐야 하는 여론이죠. 이 여론조사 보면서 제일 제가 볼 때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이 45까지 갔다는 거, 그 다음에 좀채로 여론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여론이 이제 민주당이 따라잡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앞서가는 상황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헌법재판소에는 정말 어마무시한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여기 추가해서 지금 탄핵 심판이 오늘 또 발표된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줄기각이 나면서 정당 지지도하고 헌재에 대한 신뢰도나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이게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말 그렇게 하고 나면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더 유리한 식으로 여론 트렌드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즉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무건 수행을 한다, 국민의힘이 계속 로우키를 유지한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계속 광분한다. 이 추세가 유지가 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한테 여론이 더 붙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헌법재판소는 결정 내리기가 더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대통령 탄핵 인용 기각 여론이 이전에 2월 첫째 주만큼 이제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는 여론이 그 기각의 흐름에서는 지금이 가장 그때만큼 높은 것 같고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신뢰를 잃었다는 부분이 정말 심각한 건데, 특히 이제 지금 다 광장으로 뛰어나가는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를 좀 믿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들이 좀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더 상실하게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향후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이 우위는 그러면 아마 그 헌법재판소를 더 신뢰한다고 할까요? 오늘 결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만족을 하셨을지. 예, 오늘도 중요한 4건의 헌법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탄핵 심판을 오늘 거를 보기 전에 지금까지의 흐름들을 한번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총 29건의 탄핵 소추안이 2023년 2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시작으로 중복 제외하고 총 24명에 대해서 29건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었고, 실제로 직무정지에 이른 거는 13명이고 가결이라 하면 여기서는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13건의 직무정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일에 심대한 타격을 초래를 했죠. 대통령의 직무정지,
뭐 권한대행의 직무정지, 감사원장의 직무정지, 이재명 수사를 하고 있거나 돈봉투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들의 직무정지, 뭐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이렇게 가결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탄핵 소추가 발의된 것들 중에서 인용이 된 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오케이 문제가 있어, 너는 아웃, 이렇게 해서 인용이 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각만 지금까지 8건이 기록되고 있고 지금 남아 있는 게 5건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 요즘 숫자를 보면 제가 지금 무슨 스포츠 뉴스 중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29번이 발의됐대. 아니 무슨 이렇게 많아? 탄핵이 뭔데 이렇게 많이 발의됐지? 그런데 8대 0이다. 아니 지금 야구로 치면 지금 저쪽은 점수를 하나도 못 낸 거잖아요. 그렇죠. 8대 0이에요. 그러면 심판도 심심할 것 같아요. 아웃, 스트라이크 아웃, 뭐 한 번 이렇게 소리도 외쳐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8대 0이면 앞으로 5건이 남았으면 13대 0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이거는 콜드 게임 아닙니까? 홀드 게임 가기도 전에 보통 8연패를 하면 프로야구팀 감독도 심각하게 자기 목 달아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경질, 예? 경질설이 지금 나올 법한데 지금 8대 0 진짜 웃으며 살리기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기가 막혀서 8대 0입니다. 그래서 현재 스코어는 8대 0인데 이 특히 오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회가 지금까지 했던 탄핵 소추가 이런 거였어? 하고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마 헌법상의 국회의 권한이라고 해서 그래 탄핵인가 보다. 그러면 뭐 고위공직자가 직무가 정지되나 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지. 과연 국회가 어떤 내용으로 이 고위공직자를 정말 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오늘 4건의 판결을 보면 이런 거였어 하면서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 탄핵 소추를 발의를 하는 거, 표결을 통해서 150표 이상의 표결을 통해서 탄핵 소추를 발의하는 건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권한의 한계 안에서 한 합법적인 행동이다, 문제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권한의 한계 안에서 한 행동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심각하게 피해를 미칠 수도 있죠. 민주당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건 정말 엄격하게 행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탄핵해놓고, 탄핵 소추해놓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검사 탄핵 같은 경우는 탄핵해놓고 검사가 법정에 출두 안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국회 청구인 측이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출두도 하지 않는 이런 종국까지 벌어집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국회의원 150석을 넘겨서 탄핵을 해놓은 검사 3인 탄핵이었는데 1차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아 버리는 종국도 생겼습니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집단인지 보이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검사 3인 탄핵하고 감사원장 탄핵 같은 날 이루어졌던 건데 그것들이 기각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감사원장 탄핵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작은 잘못들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장 탄핵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증거는 없지만 저도 이제 추측입니다. 그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당신도 한번 좀 먹어봐라, 이렇게 한 가능성,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이재명 대표는 증거도 없는데 공천으로 복수하시는 분이니까 저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랬던 것 같고, 그렇지 않고서야 사유 중에 제대로 탄핵이 이를 만한 사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청구인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8명 전원일치 기각입니다. 이게 이제 감사원장이고요. 디테일한 내용은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좀 덧붙이면 이제 감사원장 탄핵에 분명히 있었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표적 감사를 했다. 그게 탄핵 소추 중에 이제 하나였죠. 그리고 지금 전현희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인데 국민권익위원장 참 대단한 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렇게 사퇴 압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3년을 완벽하게 채운 엄청난 전투력인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랬으니까 다시 이재명 대표가 또 공천을 줘서 그 성동의 또 임종석을 꺾고 이제 공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장 이 탄핵한 거 보면
뭐 그런 사유도 있지만 또 국회 측이 계속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한 것처럼 국회에서 얼렁뚱땅 그 의결안 국회 소추 안에 없는 내용을 자꾸 헌법재판소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있었던 거죠. 감사원 부실 감사 중에 또 문제 삼았던 게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감사 안 했고, 그다음에 관저의 공사업체가 그때 뭐 김건희 여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그 국회의 헌법 소추안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현장에 와서 이것도 탄핵 사유다라고 얘기를 하니 헌재가 탄핵 소추 의결서에 이렇게 써 있지 않은 사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면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도 국회가 내란죄를 뭐 뺐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결국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근데 오늘 이제 민주당 반응이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헌재가 만약에 정말 4건을 다 4대 0으로 할 때 그럼 민주당에서 최소한 우리가 조금 뭐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송구하다 정도 뭔가 이런 얘기를 할까 했더니 역시나 뭐 전 민주당은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분노를 할 거라고 어제 예언을 했었는데 예상한 대로입니다. 다만 분노의 방향이 헌재에 대해서는 분노를 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과는 흉내 내면서 그래도 헌재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인정했지 않니라고 좀 상당히 비루한 변명이죠. 자기 변명을 하는 것만 보였습니다. 그 아까 했던 그 헌법재판소 이게 탄핵 소추 절차와 관계해서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만약에 그거 법을 고칠 수 있다면 이번에 몇 가지 절차적인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 현재 그 탄핵 소추와 관계된 법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기 전에 미진하는 경우에 법사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더 추가적인 조사와 검토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이걸 저는 강제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 나중에 현재 가가지고 쟁점 정리 다시 한다든지 소추 사유가 없던 걸 새로 끼워 넣으려고 한다든지 소추 사유가 불충분해가지고 송부 촉탁 받아가지고 검찰 문건 가지고 다시 맞춰 넣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비루한 짓을 안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할 때는 반드시 의결을 하기 전에 법사위원회와 또 국회 또 입법조사처도 있잖아요. 그런데 회부해가지고 철저한 법률 검토와 사건 검토를 하도록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기록을 나중에 송부 촉탁해서 그거 안 주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받고도 충분히 탄핵의 사유를 자기들이 소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절차를 하나를 거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그 형사법 재판에서는 보정 절차라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고치는 걸 말합니다. 원형을 크게 변경시키지 않는 한에서는 일부 보정이 가능하기도 해요. 헌법 재판에서도. 근데 다만 탄핵 소추에서는 그 보정 절차가 없습니다. 근데도 약간의 그런 것들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봐준 거예요. 그쵸. 일부를 드러내는 걸. 근데 그것도 엄격하게 금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법사위 회부하거나 뭐 입법조사처 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해가지고 오고 일단 만들어져서 의결된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은 1.1핵도 건드릴 수 없도록 그걸 건드릴 거면 각하하고 새로 갖고 오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처음에 내란죄로 얼마나 선동을 했습니까? 그렇게 선동을 했는데 정작 헌법재판소 가가지고는 내란죄로 다투지 않겠다라고 해버리잖아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추 사유로 처음에 탄핵 소추 의결서에 열거됐던 내용들은 절대 손댈 수 없도록 이 부분도 법에 못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하하고 새로 의결해가지고 가지고 오도록 이 부분도 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탄핵 과정에서 진짜 이렇게 허술했으며 민주당이 진짜 보복으로 억하심정으로 이렇게 했다는 게 이제 명백히 드러났죠. 그러면 지금 이제 헌법 개정 뭐 개헌 얘기 나오는데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못지않게 지금 국회에 진짜 황제적인 그 권력 남용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게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주진 의원이
이제 탄핵 소추 남용 방지 특별법을 발의했더라고요. 이게 탄핵 권한의 남용을 금지하고 보복 탄핵 발의를 금지한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고요. 또 만약 여기서 또 추가됐을 경우 더 나가면 그러면 탄핵을 해서 계속 국회가 패소했을 때는 뭐 그 변호사비를 뭐 물어낸다. 근데 뭐 그것도 뭐 의원들 개인이 물어내겠습니까? 지금 그냥 국회 또 세금으로 내겠죠. 뭔가 그런 징벌적인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상황에서는 그게 어렵겠죠. 근데